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편집 시간이나 이런 걸 줄이려고 그냥 핸드폰을 캡처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저도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해본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하상민 님이 10분에 해서 너무 휘리릭 지나가고 챕터별로 풀어서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준비했고요. 이해가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이게 그냥 파워포인트 켜놓고 핸드폰 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파워포인트에 요게 이제 세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목표로 하는 금액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표 금액이 얼마인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크게 쓰면은 이상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게 얼마냐면 1억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이런 걸 갖고 있죠. 노동력입니다. 보통은 요거를, 그러니까 사람은 요런 아이템을 갖고 태어나요. 요 템을. 요거를 이제 회사에다가 지급을 하고 뭘 받냐? 요걸 받죠. 회사로부터. 요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건데 요거를 갖고 여기다가 지급을 해가지고 요걸 받는단 말이에요. 요 금액을 가지고 이 월급이 뭐 얼마인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 월급을 가지고 요거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요거를 달성하는 속도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큰 수익률의 어떤 구조들을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까만색 요거를 구조라고 할게요. 30%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구조 A라고 하지 말고 쇼핑몰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요 1.3짜리 구조를 하나 딱 만들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고 요게 필요하죠. 그리고 요거는 내가 가져오면 되고, 그러니까 조달이 0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회사를 노동해서 얻은 거를 여기다 다시 투입을 하고, 요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CSR 폰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거 만드는데. 그래서 요것 중에 내가 제로로 조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조달을 하고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일단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일단 우리의 목표는, 첫 번째 목표가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는 제외하고 이 금액에 대한 것만 따져보겠습니다. 이 돈에 대한 부분만.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를 딱 넣었을 때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월급이 아니라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여기서 이런 거 의식주 다 빼고 저축하는 게, 이 월급에서 저축하는 게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남는 게.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요거 달성하려면 얼마 걸리죠? 100만 원씩 100개월. 100개월이면 8.3년, 8.34년이 걸립니다. 8년 4개월 정도 걸려요. 1억을 달성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 속도로 가면 8년 4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근데 100만 원을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CMA 계좌를 만들었어요. 1.02%. 요거를 계속, 요런 구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 월세 세금 띄면은 1.09%밖에 안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밑으로 줄 내려 가지고 뭐 쉬운 거 은행 예금 1.02. 저축은행으로 해볼까요? 좀 쉽게,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1.04. 여기 나온 거를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저축은행 예금에 넣어놨다가 만기를 맞춰야 되니까 ELS 원금 보장형 연 8%짜리들 많죠. 이 중에 요거는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필요한 노동력을 투입하고 자본도 투입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사무실 대신 사무실에 내는 월세 이런 것들도 우리 집을 쓰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증권 관련 면허도 따고 증권사들이 거기 면허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하면서 따로 만든 거죠. 다른 사람이 만든 거죠. 수익률이 더 낮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반제품형이죠.
다른 사람이 만든 거에다가 내가 손님 모시고 와가지고 채워놓고 부동산한테 수수료 주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고용한 형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채우기가 어디 갔지? 중간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고, 이것도 남이 만든 거죠. 증권사에서 만든 거. 그리고 막 그런 게 있겠네요. 예를 들어 P2P 같은 거 많이 유행했었죠.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돈 넣으면 100만 원을 단순히 이제 넣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쫙 태우는 거예요. 요런 제 통로를 만든 거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딱 입구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통로를 길게 만들수록 어떻게 되나요? 한번 돈 넣었을 때 여기 붙는 수익률이 따라라라라 계속 붙게 되죠.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만든 사람일수록, 이게 뭐야 이거? 이 구조를 잘 만든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근데 이걸 저축을 그냥 한 100개월 걸리는데, 자, 한 달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자는 거예요. 100만 원 넣고, 속도가 말도 안 돼. 너무 빨라. 월에 20% 수익률로 굴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쇼핑몰 수익률이 너무 과대 계상된 것 같은데? 근데 연 30%? 그럼 진짜 작게 잡는 건데. 연봉으로 바꾸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나와서 헛된 망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 그럼 8년 4개월. 자, 1년 단위로 투입을 한다고 할게요. 1200만 원 투입해 봅시다. 1년 차에. 이걸 엑셀 파일로 하면 훨씬 쉽죠. 근데 그냥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1200 곱하기 1.3 곱하기 1.02 곱하기 1.09 곱하기 1.04 1.08 곱하기 1.08 하면 1200을 넣으면 2000이 된다고? 이게 1년 차예요. 그럼 다시 그 다음 해에 2100만 원이 1200이 내가 이거 의식주에다가 그쵸? 다 쓰고 남은 1200만 원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축하니까 3300만 원을 다시 여기 투입을 합니다. 곱하기 1.3 곱하기 1.02 곱하기 1.09 곱하기 1.04 곱하기 1.08 곱하기 1.08 하면 5785만 원이 돼요. 그럼 이거 다시 투입을 해요. 그러면 5785에다가 또 1200만 원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985 곱하기 1.3 곱하기 1.02 곱하기 1.09 곱하기 1.04 곱하기 1.08 곱하기 1.08 그 1억이 달성이 되죠. 3년 차에 1억 2250만 원 1억 2250만 원 그렇죠? 이게 8년 4개월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 남이 만든 구조는 무조건 제도권 상품 아니면 큰 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요런 게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곱하기 0이 되잖아요. 0.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걸 아무리 그 다음 차례에 요 찾아서 이렇게 굴리려 그래도 요게 빵원 되면 어떻게 돼요? 이 8년 4개월에서 3년으로 가는 이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에 대한 강조성은 사기를 조심하는 것에 대한 강조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각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알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이게 더 있죠. 오프라인 매장 A. 요것도 직접 만든 거죠. 요거를 뭐 연 10%만 넣을게요. 근데 얘는 한계가 있어요. 금액적 한계가 있어요. 얘가 여기다 투입해서 요거를 키우는데 처음에 1200만 원 넣고 요럴 때는 요게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오프라인 매장은 그러니까 그 동네 장사잖아요. 오프라인은 어쨌거나 내가 직접 이 매장에 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 속도로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속도가 좋았죠. 굉장히. 실제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보통 이제 CMA로 먼저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CMA에서 돈이 모이면 이 모인 돈으로 이 매장의 임대료, 그리고 임금, 월세랑 임금, 광고비, 뭐 기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가 투입이 되게 되죠. 수입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나온 수입이 오프라인 매장 B에 들어가게 되고, B에서 나온 수입이 실제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운전자금들, 그래서 다시 나온 수익이 여기로 몰리고, 모인 게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CMA를 사이사이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일부 금액을, 운전자금을 제외하고 일부 금액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쌓인 돈이 일정 금액이 쌓이면 만기 때 부동산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여기서 월세가 나오면 월세를 그냥 두지 않고 월세를 잡아 돌리는 거죠.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시 또 여기를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 순서가 이렇게 따라라라라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CMA에 모였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모였다가 이렇게 돌아서 예금에 모였다가 월세로 들어가고, 월세에서 나온 애들을 여기다가 나눠서 넣고, 여기서 나온 다시 돈이 커지면 그걸 다시 CMA에, 그럼 CMA에 다시 요 CMA가 요 CMA인 거죠. 요게 이제 돈이 순환하는 저의 통로 형태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통로. 제가 매매 차익이 여기에 있나요? 매매 차익은 이것의 고정적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사건 같은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여기다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 구조를 짜면 되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단순 곱셈으로 돈이 증가하진 않겠죠. 오히려 더 증가 속도가 빠른 부분도 있고 증가 속도가 느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거를 도식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거고, 실제로는 이게 더 현실적 작동 형태에 가깝습니다. 요거 쇼핑몰 만드는 거는 제가 했죠. CMA 만드는 거 하면 되고, 저축은행 예금 이런 거 찾으면 되고, ELS 같은 거 찾으면 되고, P2P 펀딩 찾으면 되고, 지방 아파트 월세 하는 거 이제 드리머님이 하고 있죠. 사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기간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 통로를 이렇게 하나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구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도식화한 거고,